이 사람이 이 분야의 전문가구나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냥 절대로 막 쓰면 안 돼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 안 하는 상담사 상한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버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전문가와 비슷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사들을 판매를 하고 그것이 내 수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예전에 그게 진짜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잘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에게 알려주면서 돈을 버는 방법, 바로 상담 부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상담 부업을 하는 것을 네이버 엑스퍼트로 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의 지식이 필요한 사람은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것이 수익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한테 상담을 받고 어떻게 내가 상담을 팔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분야의 전문가구나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유튜브는 좀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얼굴도 노출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처음 시도하고 시작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유튜브가 부담이 되면은 네이버 블로그부터 시작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저 역시도 부담이 됐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요. 얼굴이 안 보여도 충분히 나라는 사람을 전문가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바로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하여 퍼스널 브랜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블로그는요, 현실적으로 시작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노트북 하나, 그리고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의지, 이것만 있다면 바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작성한 글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검색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타지 못하면 끝인데, 블로그는 1년이나 2년이나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써둔 글이 시간이 지나도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맛집 덕후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집에 관련된 컨텐츠로 여러분을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 됩니다. 내가 직접 가본 맛집 후기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꾸준하게 글을 쓴다면 이것들이 쌓여서 내 글이 네이버 검색의 최상단에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맛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절대로 막 쓰면 안 돼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절대로 감성적으로 쓰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문장을 쓰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망원동 파스타 맛집 후기, 어디 어디를 가봤는데 여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핵심 키워드,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 마지막으로 감정 한 스푼, 이렇게 전개가 보이는 식으로 글의 제목을 작성해야만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글을 클릭하게 됩니다. 블로그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검색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블로그를 시작한 분들을 보면은 엄청 큰 키워드를 써요. 예를 들어서 그냥 서울 맛집, 이렇게 서울 맛집이라는 것 자체는 검색 결과만 하더라도 몇백만 개는 될 거예요. 그건 이미 컨텐츠가 만들어진 포화도가 끝판왕이란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좁고 그리고 구체적인 키워드를 여러분이 잡으셔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망원동 파스타 맛집, 신촌 혼밥하기 좋은 음식점 추천, 이런 식으로 지역, 상황, 그리고 카테고리, 이렇게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묶는 것이 진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집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예시로 든 거는 맛집이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전자기기에 관련된 지식을 말하고 싶다면 단순하게 아이폰 17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 17 사용 후기, 아이폰 17 사전 구매 후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좁고 구체적인 키워드를 써야 여러분들의 글이 다른 글들에 비해서 경쟁을 덜하게 되어서 조금이라도 상위 노출을 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데이터 사이트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실제로 네이버에서 검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서 포화도가 적은 검색 키워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키워드를 볼 수 있는 사이트 2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블랙키위입니다. 아마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은 가장 많이 보실 사이트인데, 저는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많이 봤었어요. 내가 쓰고자 하는 검색어를 검색창에 기입을 하게 되면은 이 검색어의 포화도부터 이 검색어와 연관된 키워드까지 보기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랙키위와 비슷한 사이트로는 판다랭크라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이 판다랭크 역시도 내 블로그의 상태, 내 블로그에 어떻게 글을 쓰면 되는지에 대한 검색어 추천, 블랙키위와 동일하게 검색어 포화도와 검색량, 그리고 연관 키워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포화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여러분의 블로그가 네이버 검색창에 조금 더 빨리 상위 노출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퍼스널 브랜딩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처음 하게 되면 하는 실수가 일기 형식으로 글을 쓴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정보를 나열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이렇게 씁니다. 처음에는 공감하는 주제 먼저 제시를 해요. 맛집으로 예시를 들자면 웨이팅 지옥이었지만 뚫고 직접 가보니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보, 그리고 나의 경험, 마지막으로 나의 생각 순서대로 글을 씁니다.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말을 하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뭔가 조금 더 신뢰가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화 방식으로 글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를 하기 위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제 동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블로그를 함으로써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 역시 우리의 글을 본 사람들을 엑스퍼트 상담을 받기 위해서 유입하기 위한 글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글 아래 멘트에 자연스럽게 열린 결말처럼 멘트를 삽입을 해야 합니다. 맛집 상담이라고 예를 들어보자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서울로 여행을 와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국내 여행의 퀄리티를 조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링크만 넣진 않았어요. 이미지를 간단하게 미리 캔버스나 캔바로 만들어서 상담 받으러 가기 클릭 이미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를 넣고, 두 번째는 그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세 번째는 상담 메뉴에 연결 링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링크를 삽입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의 엑스퍼트 상담 링크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클릭률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더 자연스럽거든요. 자, 블로그의 힘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글을 쓰면은 10명은 읽을까요? 10명도 안 나와요. 그런데 꾸준히 하면 100명, 500명, 아니 1000명까지도 여러분의 글을 읽습니다. 그 중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아, 이 사람은 정말 글을 잘 쓰는구나. 이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구나.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신뢰가 바로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글이 영업사항이 되는 것이죠. 솔직히 저도 좀 조급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조급한 것 같은데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하고 있어요. 빨리 돈 벌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다 터지는데 나는 왜 안 터질까? 그렇게 계속 블로그를 하다 보니 점점 쓸 글도 없어지고 뭔가 현타도 많이 와서 글을 멈췄었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어 했었던 상담사지만 상담이 힘들어서 뭔가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걸 멈췄었던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다른 부업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예전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양산형 쇼츠를 해보다가 한번 크게 망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능이 없다는 걸 일찍 깨달은 것이죠. 그거 망하고 나서 또 다른 걸 해봤어요. AI로 영상 만드는 겁니다.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미드전이라든지 클링이라든지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보고 그거를 영상으로까지 한번 만들어봤었어요. 그렇게 짧은 영상을 시간을 써가면서 만들어보고 느꼈던 게, 아, 이거는 내가
꾸준히 하기가 진짜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콘텐츠 같지가 않고 뭔가 너무 어색한 것 같은 거예요. 나 같지 않은 콘텐츠를 내가 어떻게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금방 깨달은 것이죠. 저는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조금이나마 제가 깨달았던 점은 나 자신이 빠지게 되면은 그 콘텐츠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AI로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거나 양산형 쇼츠를 만드는 분들, 다양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콘텐츠들이 나에게 맞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표현하는 것들을 구독자들에게,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느꼈었던 것이 내가 빠지다 보니까 너무 하기가 힘들었고 이것들을 제대로 소화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빠지기 때문에 이 콘텐츠에 힘이 없었던 것이죠. 세상이 많이 바뀌고 정말 좋은 도구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없다면 절대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냉정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다른 것들을 도전하진 않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외에도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들이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지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걸 배우고 그 후기들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나의 가치관도 전파하면서 나의 새로운 도전도 같이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열린 모습들, 열린 시각들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AI 영상을 만들고 도전하면서 느꼈었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AI 콘텐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AI 콘텐츠에 대해서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 그리고 AI 콘텐츠에서 내가 생각하는 경쟁력을 가지는 법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식으로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엑스퍼트 상담 부업 이야기로 들어와서 내가 실제로 세팅한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에서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소소한 팁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돌아가지 않고 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앞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법, 조금이라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한 정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